그걸 했다고 한다고요. 그런 것이 이미 우리 내면에서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 그래서 그래요. 이런 걸 했는데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약간의 어벙한 것이거나 자기 무의식을 이해 못하는 거죠. 무의식이거나 심층이거나 심층 세계의 그 별난점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의식과는 너무도 어쩌면 불필요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미 심층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해한다는 게 차이를 본 거잖아요. 그 차이를 보면 오히려 나중엔 합의를 하는 요령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바위를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야 그 바위와 하나 되는 방법을 이해하겠죠. 그런 걸 다 제거하면 바위와 나와 다른 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을 찾아내야죠. 이 바위가 내가 느낄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든 그것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위도 가끔은 감정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없다고 보면 없는 거고, 근데 있다고 보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추구에 들어가면 있는 것도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 있는 바위도 있고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바위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종류, 여러 과정, 그 시간으로 제가 설명한 건데 서로 다른 시간에 살고 있다고. 이 바위는 이 시간대, 저 바위는 저 시간대. 그 시간대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건 감정이 있고 어떤 건 영이 있고 어떤 건 기만 있고 그렇게 있죠. 예전 우리 고대 조상들은 이 사물과 나와의 이런 단절이라든지 이 우리의 심층에서 그 사물을 볼 때 저게 꼭 저게 생물이다 이런 식으로까지의 단절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예전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단절됐다고 보자면 그게 일종의 서구 마인드적인 마인드가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과학을 배워서 그래요. 과학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는 사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미 사물을 다 죽이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이요. 이걸 아는 사람의 삶을 보는 거와 이걸 모르는 사람의 삶을 보기는 달라요. 과거 사람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과학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까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바위에서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건 상당히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잖아요. 이 사고의 진행이.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당연한 걸 설명하는데 왜 당연한 걸 설명하냐고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걸 설명할 때는 뻘쭘하잖아요. 네, 제 얘기는 과거 사람들한테는 뻘쭘한 얘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진지한 얘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많이 달라진 거예요.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을 건너가고 있는 거죠. 누가 바위에서 감정이나 영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그 안 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들게 막고 있는 그것이 뭐냐고요. 애초부터 막고 있다고? 아니요. 애들은 이거 이렇다 하면 다 믿어요. 그럼 언제부터 막아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막아져 가고. 근데 이걸 막아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나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고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도 옛날 사람들도 그런 걸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뭐 정의천과 그 소강절의 그 일화를 보면 소강절은 귀신을 믿는 입장이고 정의천은 믿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한참 싸웠고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죽을 때까지 싸우고 소강절의 시해에서 다시 대사가 나겠다고 하는 건 정의천이 그게 억울해가지고 네가 다음에 다시 살아와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 내가 틀린 거 될까봐 무덤 그 시체 방향도 바꿨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도 하는데 정의천은 그것도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소관절이 부활한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정혜천은 그만큼 좀 지금은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나쁘게 말하면 깐깐한 새끼인데 우리가 지금 싫어하는 보수나 유교적인 사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는 거, 그러니까 무협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관을 봐야 눈물 흘리는 그런 정도의 사고를 하는 사람인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지 않는 세계, 믿을 수 없는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와는 많이 다르겠죠. 우리보다는 덜한 면이 있어요. 또 뭘 설명해야 되나? 원래 제접스를 설명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선 중요하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물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를 그만큼 버릴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미 다른 사람을, 다른 사물을 부러워하거나 갖고 싶다는 얘기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정말로 자기가 버려야 될 때는 버리지 않아요. 그때 자기를 버릴 수 있을 때 진짜 사물과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외부 사물과 접촉할 수 있거나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놓을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놓아야 정말로 다른 것과 하나가 돼요. 제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를 놓는 것을 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외부께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길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를 놔서 외부 거와 하나가 되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방중수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내 것은 내놓지 않고 그냥 외부 거만 흡수해 들으길 바란다고요. 그게 김용 소설의 흡성대법으로 나왔고 그 김용 소설의 흡성대법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내공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싹 빨아먹잖아요. 근데 그 김용이 그걸 왜 설명했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예요. 다른 사람 거 쪽쪽 빨아먹고 사는 놈들이야. 그게 돈을 빨아먹는데 요즘은 돈을 빨아먹거나 뭘 빨아먹거나 역시 남의 걸 흡수해서 자기 배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 자천 사고도 그런 짓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 거 빨아들여서 내 거가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흡수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길을 준다거나 길을 뭐 달라고 하거나 하면 그런 식의 수련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승이 주거나 누가 주거나 해서 누군가 주면 난 어떻게 되거나 뭐 달라지거나 그렇게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인간의 욕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외부 걸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성장을 깨하는 거예요. 상당히 저질이죠. 그런 걸 자체 세계에 들어와서도 그 사회에서 하던 짓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안타깝죠? 도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건지를 헷갈리는 경우에 여기 와서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자기를 놓는 거예요.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외부 것만 빨아들이려고 하거나 가져오려고 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합일이 되지 않아요. 그건 합일이 아니라 소유라고 하는 거죠. 합일의 의미가 정확히 개념 정리가 안 잡히고 나를 논다는 의미가 어떤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나를 놓은 거와 안 놓은 거 차이는 소유냐 합일이냐 그렇게 돼요. 내 자신이 나를 소유했느냐? 아니요, 나를 안 놨으면 소유욕으로 이게 하려고 하는 거고 나를 놓으면 합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합일이 소유와 같은 거라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다르다고 하는 거 분명히 말이 달라진 거는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 다른 것은 그 부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면 소유욕인 거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고집하지 않은 상태의 다른 것과 같이 접속되어 있으면 그건 합일이 된 거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이계 속에서 이타의 구현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 아니요, 그런 식의 개념 필요 없어요. 이기 이타 같은 건 굳이
들이대지 않아도 돼요. 뭐 그건 다음의 일이거나 이제 벌써 그건 가치 분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길까 이탈하고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분별과 상관없어요. 이미 자기는 분별하고 있겠죠. 그래야 이게 나를 놓을 건지 안 놓을 건지 벌써 이건 분별하고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이미 소유욕이에요. 합의는 그런 식의 사고하기 전에 이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적인 발로 의해서 합의를 나야지 요건 같이 있는 거니까 합의를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합의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합의를 어떻게 일어나요. 이미 그건 소유욕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런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소유욕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작이 돼버리는 거죠. 같이 따지고 있잖아요. 가질 거, 가지지 말아야 될 거, 내칠 거, 내 거 할 거 이거 따지는 거야. 근데 결국 그 자기를 놓는 것을 시작하는 건 또 어쩔 수 없어요. 불교도 분명히 그래서 시작하잖아요. 자기를 놓으라고요. 놓으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놓게 하는 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 중요한 건 사실 이게 해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건 자기를 놓을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쵸? 그런 면에서. 놓는다는 의미를 갖다가 같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를. 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역시 같이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분별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이미 분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합의를 되지 않아요. 뭐 알아야 내가 합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는데 아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네, 분별해야죠. 그래서 전 또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분별하라고 하고 또 무조건 분별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무조건 분별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분별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또 하는데 그러면 꼭 알아야 그 부분을 할 수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닌데 그냥 그런 거 분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몸 수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방 수련이 그래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굳이 머릿속에 따져주지도 않고 설명해주지 않고 분별시키지 않지만 몸이 변하면 생각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변화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사실 그 방법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뭐 기수련이 있든 뭐 수련을 하든 뭐 단절을 만들어주고 뭐 하고 올라다 보면 나중에 몸 사라짐 느끼고 우주와 하늘 갑자기 그것도 먹고 하나가 되는 그 황홀경에 들어가고 이런 식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합의된 건 맞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를 이해 못하면 아닌 한만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가서 뭔가 경험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또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분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또 있다고요. 또 분별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생겨요. 둘 다 해야 되기도 하고 둘 다 하는데 둘 다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근데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뭐 틀린가요? 그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그거하고 합의한다라는 거는 또 틀린 개념이에요. 합의는 결국 내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할 때 그걸 설명했잖아요. 내 입장에서 합의라고요. 이미 내 입장 없이 합의되어 있는 건 맞아요. 뭐 지구를 전체로 두면 지구 입장에서는 난 하나예요. 합의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지구 입장이에요. 내 입장은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다시 합의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는 결국 날 주장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합의를 해요. 그럼 내가 없어야 합의라고 하는데 내가 있고 합의를 하니까 이게 또 역설된다고요. 그럼 왜 내가 있고 합의를 돼야 되냐 하면 내 입장에서 합의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합의란 개념 자체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그건 인간 입장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이미 그래요. 합의라고 해서 너도 나도 없는 합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합의란 말은 내 입장에서
내가 쓴 말이잖아요. 인간이 쓴 말이에요. 그게 결국 인간 입장에서 합의라는 거죠. 인간만이 합의를 시키잖아요. 짐승은 합의를 안 시켜요. 인간이 합의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분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짐승과 차이는 그거예요. 합의든 뭐든 인간은 자기가 뭘 했는지 알고 해요. 짐승은 알 생각이 없어요. 짐승이든 뭐든 다른 인간 외의 존재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인간은 뭘 했는지 알고 싶어 하거나 알고서 하거나 해요. 이 차이가 크고 이 차이 때문에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할 때 분명히 자기 중심으로 합의를 되는 건 맞는데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차이는 있어요. 날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내가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내가 날 버린다고 해서 내가 죽진 않거든요. 내가 날 죽여도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불교에서 극단적으로 자기를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도 안 죽으니까요. 안 죽는다는 전제하에 설명한다고요. 아무리 내가 날 죽이려고 해도 자살하지 않는 한 죽진 않아요. 그런 식의 죽이라는 것은 아니니까. 날 놓는다는 게 어떤 부분이 합의를 방해하고 있는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자기 관념, 자기 사고체계, 자기 주관이거나 그런 건데 그게 아까 말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위 보면서 이건 나와 많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겠냐고요. 이거 자체가 이미 다 인간적인 관념이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팔다리 없고 옷도 안 입고 가족도 안 이루고 움직이지도 않고 얼굴도 없고 이런 식의 생각이 인간의 입장이잖아요. 그 무생물이라 하는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바위 입장에서는 무생물이나 생물의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잖아요. 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요. 근데 인간은 그걸 관심이 있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놓으라고요.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게 중상생이에요.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진 상형. 불교에는 있잖아요. 나이기 때문에 생긴 상,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상,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상, 아니면 뭐 인간이 한계 때문에 생기는 상, 그런 상이요.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걸 놓으라고요. 그런 상을 버릴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상은 네가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고 나를 놓는다는 건 인간을 포기하는 것이 뜻해요. 인간을 포기해야 인간 이상을 넘어가죠. 그게 초인이 되는 거죠. 인간 너머의 존재. 그래서 그걸 신일합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거만하다는 거죠. 그걸 알고서 신을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놓아야 다른 것과 하나가 된다는 건 그렇게 설명하면 해보시라고요. 내가 그 어떤 합이 되고 싶은데 합일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던가요? 되던가요? 해봤어요? 그 어떤 합의를 해봤어요? 합일도 중요한데 내가 저번에 언젠가 강의했듯이 합일, 그러니까 열반, 이건 열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열반은 더 중요한데 열반에서 나올 때도 중요해요. 나올 때 또 자기로 나와요. 자기를 죽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자기가 다시 되살아나요.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계속 죽어 있을 것이지 또 살아나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버려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합일도 어렵지만 합의를 푸는 것도 어려워요. 푸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로 살아나면 안 되는데 다른 나로 살아나야 되는데 또 자기 자신으로 살아날 거라고요. 죽일 때 확실하게 죽이는데 애매하게 죽어가지고 애매하게 살아나는 일은 기형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얘기마다 끝나겠다. 진단하겠지. 그중 쉬운 것들로 접촉이 있습니다. 아무거나와 접촉하여 그 사물과 나를 넘어 나도 사물도 아닌 그 합 이상의 해탈을 합니다. 그 첫 대상이 음식인지 엄마인지 공기인지 모르지만 우린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고 언제나 아닙니다. 항상 대상과 함께이고 최후의 대상은 절대입니다.
약이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잘못된 욕망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 확보와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제거되면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관계도 분명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인식의 변화와 더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많은 것이 그 행위가 잘못이라 하지만 그것보다 그 정확한 성찰과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보덕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든 대상과 함께하고 함께 죽습니다. 혼자는 없죠. 내가 숨쉬고 먹는 한 혼자는 없다고 봅니다. 먹는 쌀에도 많은 사람의 의지가 담긴 것이니까요. 그런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는 삶이 덕이고 이것이 자천의 방법입니다. 함께 어울리며 즐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되죠?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면 자천은 열정이고 그것을 따르면서 이루려고 하지만 덕행은 그 참고 견디는 것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갖게 하고 장려하고 이끌어서 원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덕에서 통제는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어렵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통제나 억압은 안 할수록 좋지만 성관계에서는 참는 것이나 스포츠에서 흥분을 억제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과 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국 덕행이 가장 어렵고 난해합니다. 인간관계부터 좀 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끌고 주위의 사람부터 서로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천은 몸이 살아가는 그 와중에 졸로 되는데 인체는 생리활동과 자천활동을 동시에 합니다. 생리활동이 주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생리활동의 목적이 자천활동에 있으니 겉으로만 본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자고 나면 자천되고 자고 나면 자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천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세월 따라 살면 자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련법의 속도를 3단계로 나누는 성명정 중에 정수련법이에요. 옛날 고대인들이 했다고 굳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수련인 거죠. 정수련은 간단해요. 이렇게 먹고 살고 똥 싸고 살면 돼요. 이런 수련 돼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럼 그게 왜 수련 되냐고 하면 방금 말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이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날 이미 놓아 있다고요. 자기를 놓았기 때문에 세월 따라서 같이 성장해요. 자기를 버려서인 건데 쓸데없는 사고방식이나 자아의식이라든가 그런 식의 고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천지와 사계절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자천이고 그러니까 아니면 지구, 계절과 합의되어 있다고요. 계절과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과 함께 움직여요. 계절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상계의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존재하는 이상 이 사계절을 맞이하면서 이 변화하는 이 보편적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봄은 가고 여름이 오고 항상 그게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을 맞이했을 때 이번 여름은 무지 더웠고 그리고 그 여름이 생각보다 짧았다. 아니면 겨울이라 치면 겨울에는 이번 한파는 굉장히 강했는데 다음 거의 봄 때까지 계속 끝까지 추웠다.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앞으로 이 세상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고 추측하는 사고방식 그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사고가 되는 건지 질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계절의 변화가 인간의 운명의 변화로 진행되는 거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더웠는데 예상외로 짧았다. 이런 걸 보고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화되는지를 본단 말이죠. 누군가는. 근데 그러한 사고방식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접근이 가능해서 그런 걸 자기가 말할 수 있을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에 대한 접근이 궁금한 거지. 방법적인 거 상당히 어려운 설명이 해야 되는데 5분 6개론이 우선 있는 거고
나중에 뭐 역학이라든가 그런 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게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얘기한 사람 봤을 때 이렇게 선생님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람도 이런 사고방식을 안 하니까. 일반 사람들 그러잖아. 겨울에 눈 많이 오면 뭐 1월에 많이 오면 아 여름에 뭐 10년 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백제군 얘기하는 사람도 경험에 의해서. 아니요, 그건 경험에 의해서 아니에요. 그건 그 역학을 통계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 잘못 알려져 있는 오해예요. 아 그럼 네. 무슨 경험이에요? 경험에 의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옛날 사람 무시하는 것이 있는데 경험해서 하도 얻어맞아서 아픈 거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지면 아픈 거라고 알고 있는 이런 식의 경험에 의해서 알았을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역학이 왜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변에 있는 논리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경험에 의해서 매년 있다 보니까 그날 눈 오면 난 좋다나 이렇게 이해하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건 기납법이니까 인간은 누구나 기납적으로 이해하잖아요. 하지만 기납 이면에는 연역도 있다고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단순히 기납이 아니라 그 기납을 뒷받침할 만한 연역적인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 전제는 옛날 사람은 역으로 설명한 것이 있죠. 왜 그날 아니면 그 계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상대적인식으로 말을 하면 뭐 올해 여름에 많이 더웠으면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모자관계 그런 게 있는데 더웠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언제쯤 언제쯤 그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설명도 나름대로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름에 더워서 가을이 해를 입었으면 그렇게 들어가다 여름이 길어지면 가을이 짧아졌나? 그러면 가을이 억울한 건데 그럼 가을이 억울한 것을 손자가 그걸 원수 갚아주나 뭐 이런 얘기가 있던가? 또 한대나기 이제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논리를 펴요. 분명히 얘네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설명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이게 완전히 미신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 아니냐면 하루하루 한 계절 1년 이게 인간들의 운명과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 연관되어 있냐면 또 얘기잖아요.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는데 지구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은 지구와 하나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까지도 알아내기 그렇지만 현상까지도 있다고요. 지구가 하나이라면 지구의 변화에 의해서 나도 변해가야 돼요. 그럼 그 지구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계절인 거고 계절 아니면 하루하루의 날씨 이런 건데 그에 따라서 나의 운명과 나의 그 삶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쳐오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사고를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 지구의 어떤 변화나 계절의 변화나 그러한 거에 의해서요. 카우스 이론 같죠? 나비 이론이요. 카우스에 나오는. 그거 똑같아요. 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이쪽 세계에 누군가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서로 하나라면서요. 말만 하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가 돼 있으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설명하려고 많은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그걸 사주로 풀든 기문으로 풀든 어떤 식으로 풀든 푸는 방법이야 옛날 사람들이 연구한 거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푸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관심이 있으면 요즘 사람들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수학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